예, 되게 오랜만에 부회기원에 관한 강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이번 시간에는 부회기원 5번째 강의 복잡계 경제학의 특징에 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회기원이라는 책의 주제가 이제 복잡계 경제학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 이게 여러 가지 사례도 얘기를 하고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복잡계 경제학에 어떤 특징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을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그 세세한 예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했던 것 중에 이제 가장 큰 줄기는 자연의 원리랑 이제 경제의 원리가 상당히 닮아있다, 되게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 발전소에,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발전소에 쥐가 한 마리가 들어왔었는데, 다람쥐가 한 마리 들어왔었는데, 그 쥐가 그 발전소에 되게 중요한 엔진을 건드리는 바람에 이제 걔는, 그 쥐는 그 엔진에 그 되게 많이 있는 전력이나 이런 거 그 감전돼가지고 타 죽었거든요. 타 죽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발전소에 그 엔진이 고장이 나는 바람에 그 일대에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바람에 되게 상당한 시간 이게 절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절전이 아니라 뭐죠? 그러니까는 단전. 그게 단전이 돼 있어가지고 되게 큰 피해를 봤어요. 그 도시 전체에서. 그게 이제 하나의 쥐가 와가지고 그 쥐 때문에 이게 생긴 일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게 경제 원리, 경제 현상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쥐 하나 때문에, 자연의 원리 하나 때문에. 해서 이런 예를 들면서 저번에 한번 설명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식으로 이게 나오는지 그런 예를 좀 이따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 슈거스케이프라는 실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재산을 많이 쌓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는가, 그 얘기를 했었죠. 근데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가는 쪽으로 가면은 거기서는 부가 아무리 많아도 그만큼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n으로 나눠지잖아요. 파이가 n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리 잘해서 많이 먹으려고 해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얻는 건 조금밖에 없게 되고, 반대로 이제 부의 양은 좀 적더라도 잘 안 가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한 사람당 먹는 파이의 몫은 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험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남들이 안 가는 쪽에 갔더니 굉장히 큰 재산을 쌓을 수 있었다, 이런 예를 보여줬었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엔트로피 법칙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좀 모르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여기 넣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는 모든 물질은 이런 속성이 있어요. 이런 속성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런 속성이 있다 보니까는 한 곳에 예를 들어서 모아져 있는 게 있다면은 계속 퍼져나가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그거를 복잡해진다고 하고 좀 더 무질서해진다고 물리학에서 표현을 해요. 예를 들면은 이 잉크에, 그러니까 물 위에 떨어진 잉크 한 방울 예를 들 수 있겠죠. 잉크가 이렇게 한 방울이 딱 떨어지면은 점점 퍼지잖아요. 퍼져나가죠. 이렇게 이런 속성, 이 자체, 이 법칙을 바로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그래요. 점점 복잡해지고 무질서해지려는 경향,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질서해지고 퍼지는 경향, 그건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이 이렇게 잉크 한 방울 딱 떨어져서 퍼지는 그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한 곳에 모여 있으려면, 그러니까 물질이 흩어지려고 하니까 그거를 모아놓으려고 하면은 이런 에너지가 필요하죠. 이렇게 사람이 지금 이거 돌을 받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치우면은 돌이 굴러갈 텐데, 이걸 이렇게 모으려고 하면은 뭔가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쓰고 에너지를 써서 소모를 해서 막아놓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자연의 원리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여기 엉망인데, 얼마나 엉망이냐, 얼마나 무질서하냐, 이거 측정하는 게 바로 엔트로피라는 말입니다. 무질서 도죠. 그래서 이 무질서 도를 엔트로피라고 하고, 자연에 이런 법칙이 있다는 그런 설명을 저번 시간에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이번 주 제가 강의하려는 주제로 와서요, 복잡계 경제학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전통 경제학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면서요, 이제 균형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복잡계 경제학에서는 참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균형과는 거리가 먼 개방적, 동태적, 비선형적 시스템이다. 말이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개방적이라는 거는 열려 있다는 거죠. 닫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바깥 세상과 끊임없는 교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얘기고, 동태적이라는 거는 가만히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계속 움직이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변화해가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뜻이고, 비선형적 시스템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는 이렇게 참 보면은 참 단순하고 간단한 모형이죠. 선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 있고요. 근데 이런 것과는 다르게 비선형적 시스템은 이렇게 복잡한 모형을 나타내죠.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도 저렇게 복잡한 모양이 나와요. 이런 게 비선형적 시스템인데요. 근데 전통 경제학에서 보면은 이 반대죠. 이 그림이 참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느낌을. 딱 뭔가 가만히 있는 듯한, 조용한, 정태적이라는 게 그런 뜻이죠. 그리고 선형적이라는 거는 아까 전에 봤던 거에서 되게 단순한 그래프 모양 있었잖아요. 이렇게 가는, 이게 되게 선형적인 모양이고, 균형 시스템, 이것도 균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정태적이니까. 정태적이라는 얘기는 균형이라는 말과도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거든요. 가만히 있으니까 균형 상태겠죠. 막 움직이면 이게 불균형하고 뭔가 되게 불확실한 그런 느낌이 나는 모양일 텐데요. 그리고 또 이제 복잡계 경제학의 특징은 이런 특징들이 있죠. 그러니까 계속 교류가 있다 보니까, 이 교류가 있다는 거는 어떤 하나와 하나가 계속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얘기. 그 하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하나는 어떻게 움직이고 이 하나는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계속 볼 수 있는, 네, 그런 식으로 경제학을 본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불완전 정보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가정하지 않아요. 너무 당연하겠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걸 알 수가 없죠. 당연히 모르는 게 많이 있다고 보고요. 착오와 편견, 실수도 하고 그리고 편견도 있다. 참 이게 당연히 사람이 이렇다는 얘기인데 전통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가정하지 않았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적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따라서 학습과 적응, 이건 시간에 따라서 사람이 배운다는 거죠. 예, 참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현실적인 가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반면에 이제 전통 경제학은 개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단체, 전체, 집단적으로 똑같이 행동할 거다, 이걸.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어떤 사람이 간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와중에도 복잡한 계산이 있고, 그러니까 복잡계 경제학에서는 따로 계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행동이 다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계산으로 다루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부 다 똑같은 행동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계산한다는 거, 그게 이제 차이가 있겠죠. 여기까지.